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좀 얼룩덜룩? 여드름 자국 좀 남아있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까무잡잡해 보이는 느낌. 세수도 꼬박꼬박하고 선크림도 바르긴 했어. 근데 왜 내 피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자국은 그대로일까? 선크림 이게 바르기만 한다고 피부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. 잘못 바르고 관리를 잘못하면요, 자외선 차단 효과는 잘 못 누리고 자극만 냅다 받는 꼴입니다.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관리가 된다.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을 대체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건지,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 건지 티어리스트 형식으로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. 여드름 자국 이거 왜 안 없어질까요? 피부 진정, 재생크림, 미백 앰플 이런 거 저런 거 바르는데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바르면은 사실 전부 다 헛수고로 봐도 돼요. 자외선은요, 회복 중인 피부에다가 상처를 한 번 더 긁는 거예요. 이제 겨우 아문 딱지 다시 긁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다. 그래서 이런 자국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오래 남습니다. 특히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피부톤, 여드름 자국이 잘 남는 체질이라면은 선크림은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운전할 때 유리창 뚫고 들어오는 이런 햇살, 운동하러 나갔을 때 이런 목 뒤랑 이 앞면에 오는 그 열기, 출근길에 잠깐 걷는 그 10분에도 피부는 매일 데미지를 받는다. 근데 이걸 모르고 맨 얼굴로 나가면요, 그날 손상이 그대로 피부에 누적되는 겁니다. 필수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. 아구 다 털렸는데 등 운동할 때 스트랩 없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아무리 피부과 다녀도 기본 방어를 안 깔면은 회복이 안 돼요. 선크림이 그 방어막이다. 그러면 선크림이 다 같은 선크림일까? 이거 절대 아닙니다. 무기자차, 유기자차 이렇게 있고요. 피부 타입이나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써야 돼요. 일단 먼저 피부가 민감한 분들 있죠. 태안만 해도 좀 당길 거고, 스킨 하나만 발라도 좀 따갑고, 여드름도 자주 올라오는 트러블성 피부, 무조건 무기자차로 가셔야 됩니다.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피부 위에서 자외선을 튕겨내주는 방식이에요. 우리 여름에 풋살할 때 아니면 뭐 외부에서 운동할 때 이럴 때 팔토시 하나만 껴도 확실하게 그 안 타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. 무기자차가 딱 그 역할이에요. 피부에 얇은 보호막 요걸 하나 덧대가지고 직접적인 데미지를 줄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무기자차가 성분 자체도 순해가지고 자극이 좀 적은 편이고요. 특히 이 징크 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염증도 진정을 시켜줘요. 다만 요거는 단점도 확실히 있습니다. 백탁 현상. 바르면은 하얗게 올라오고 딱 봐도 선크림 발랐다, 피부에 살짝 그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. 특히 피부 화장을 만약에 한다 그런 분들은 이 무기자차는 거의 못 바를 수가 있어요. 화장하기 전에 쓰면은 베이스가 밀리거나 들뜰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피부 화장을 자주 하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좀 궁합 맞는 거, 그런 거를 잘 골라야 돼요. 근데 반대로 피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야외 활동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오늘이 좀 화장을 해야 되는 날이다, 그때는 유기자차가 훨씬 좋습니다.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로 받았을 때 안쪽에서 흡수를 하는 애예요. 그래서 흡수를 해서 열로 바꿔서 배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. 발랐을 때 흡수가 좀 빠르고 발림성도 되게 부드럽고요. 백탁 현상도 거의 없습니다. 바르고 나서 뭐 한 10초? 그냥 수분크림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한 10초, 20초? 이 정도만에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화장 전에 발라도 전혀 밀림 없고요. 수분을 넣어줄 수 있는 제품,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화장할 때 유기자차를 바르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. 그러면 단점이 뭐냐? 예민한 피부에서는 따끔따끔 자극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자외선을, 아까 무기자차는 튕겨내는 거라고 했잖아요. 유기자차는 흡수하는 거예요. 야외 활동이 좀 길어지면은 반드시 중간에 좀 덧발라줘야 됩니다. 그래야 효과가 좀 잘 유지가 돼요. 내가 예민하다, 백탁 싫다, 트러블이 좀 난다 그러면은 무기자차. 화장을 좀 깔끔하게 올리고 싶다, 나 피부 안 민감하다, 유기자차. 외부에 많이 있는데 난 유기자차 바를 거다, 덧바르기. 근데 선크림은 어떤 걸 쓰는지 요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제부터가 더 핵심이에요. 어떻게 바르느냐 요거거든요. 출근 전에 한번 바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. 그렇게 바르면은 야외선 차단 효과를 사실 절반도 못 씁니다. 선크림은 한번 바르고 나서 하루 종일 지속되는 제품이 아니에요. 평균적으로 한 2~3시간 요 정도가 가장 최대치, 요 정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약해져요. 특히나 이런 여름처럼 땀 흘리거나 마스크를 쓴다 그럴 때는 닦여 나가니까 훨씬 더 빨리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덧바르기가 필요해요. 덧바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. 피부에 땀 난 거, 피지 난 거 그거 그대로 이제 위에다가 다시 덧바르면은 오히려 모공 막히라고 더 도와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름종이로 유분을 한번 싹 눌러서 걷어낸 다음에 선크림을 소량씩 발라주는 게 베스트예요.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야매 방법 요거를 좀 알려드리면, 무기자차 바를 때는 덧바르는 거를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. 근데 유기자차를 바를 때는 그 선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쓰면은 덧바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. 그거 귀찮다 그러면은 유기자차도 처음에 바를 때 좀 충분한 양을 제대로 바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무기자차를 쓴다면은 세안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. 유기자차는 그래도 좀 잘 씻기는 편이긴 한데 무기자차는 위에다가 막을 씌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막이 피부 위에 남아있어요. 클렌징 폼 마른으로는 다 안 지워집니다. 그래서 이중 세안
세안이 필요한데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리죠.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무조건 해야 된다? 아니다. 자극만 된다. 안 해도 충분히 지워진다. 요거 말 많잖아요.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 내 피부가 계속 괜찮다? 그러면은 계속 써도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세안하고 나서 당기거나 간지럽거나 불구죽죽해진다? 그때는 바로 바꿔야 돼요. 이때 추천드리는 거는 클렌징 밀크. 오일보다 좀 부드럽고 피부 장벽은 좀 지키면서 선크림 정도는 잘 지워주는 그 정도의 제품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점. 이거 바를 때 양도 중요하거든요. 남자들 특히나 너무 두껍게 올라갈까봐 진짜 소량만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. 보통은 얼굴 전체에 500원짜리 동전? 그 정도 크기는 써줘야 효과가 나요. 엄지 요 정도 하나 정도,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를 양 볼 나누고 턱 여기 다 나누고 전체적으로 다 펴주고요. 이런 목 부분 여기는 또 따로 떼가지고 발라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요 티어 리스트입니다. 제가 이거는 정말 유명한 제품들,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써보고 너무 좋았던 제품들, 요것들 가지고만 티어를 나눠봤어요. 일단은 요 무기자차부터 가볼게요. 첫 번째로는 메이크프렘의 UV 디펜스 및 노세범 선크림. 요거는 저는 B 주겠습니다. 일단 이게 노세범이잖아요. 그 말은 피지를 잡아준다. 이거는 유분감이 많지 않아서 지성분들,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이게 발라보면은 좀 번들거리는 느낌 없이 좀 뽀송하게 마무리되고 평소에 땀이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아요. 근데 이거는 단점도 확실하게 있어요. 속당김이 조금 느껴질 수 있다는 점. 그래도 메이크프렘 이거 되게 좋아요. 이 제품이 별로라기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 괜찮은 제품들 중에서 그래도 티어리스트를 나눈 거니까 비교적 더 윗등급이 있기 때문에 밀린 거다. 그래서 여름철 지성 피부, 남성 피부들에는 무난한 B등급 정도다. 그리고 두 번째, 닥터지 그린 마일드업 선플러스 A로 갑니다. 무기자차 입문템으로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긴 해요. 완전 정착템이었거든요. 특히 뭐 민감성 분들 외출 많은 날에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호불호 없이 정말 순한 무기자차라서 정석적인 템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다만 요것도 다른 제품을 써보니까 살짝 뻑뻑하긴 했구나. 그래도 저는 정말 몇 년 동안 잘 발랐던 템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이니스프리의 톤업 노세범 선크림. 요거는 저는 C 줄게요. 이게 나쁘진 않은데 저도 쇼츠에서 몇 번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. 모공 커버도 되기도 하고요. 남자들 그 피부를 한 단계 좀 밝혀주는 그 효과가 되게 좋긴 해요. 그래서 내가 좀 화장은 못하겠다, 근데 살짝 티 안 나게 커버는 하고 싶다,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근데 왜 C냐면 이게 좀 뻑뻑해요.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좀 어색한 느낌도 들고 뻑뻑하기도 하다. 화장 안 하는 남자들이 살짝 신경 쓰고 싶다, 그런 날에 바르기에 괜찮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노랩의 프리미엄 멀티 프로텍션 선크림. 요거는 저는 B 줄게요. 이 제품은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섞여있는 혼합자차 요거였는데 그냥 무기자차로 구분을 했습니다. 무기자차처럼 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. 요것도 자극적이지 않고 예민하면서 얇은 피부에 꽤나 잘 맞는 편이에요. 세븐틴의 부승관님도 피부과 원장님께 추천받아서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발림성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아서 B등급에 넣습니다. 그리고 무기자차의 마지막 요 아떼 비건 릴리프 선크림, 드디어 S등급입니다. 이만한 무기자차를 본 적이 없어요. 이게 과연 무기자차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촉촉하고요. 발림성이 정말 압도적인 데다가 백탁 현상이 조금 있어요. 조금. 근데 이게 저는 딱 진짜 자연스러운 정도더라고요. 제가 오늘 바른 거 요것도 요 아떼 겁니다. 작년쯤부터는 거의 요걸 메인으로 쓰는 것 같아요. 한번 요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닥터지마저도 정착템을 바꿔버리게 해버렸다. 이게 정말 베스트템이었고 지금도 재구매해가지고 다시 새 거 이제 뜯었습니다. 민감성 피부분들 무기자차를 발라야 되는데 내가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, 그냥 요거 아떼 거 요거 쓰시면은 진짜 한 99%는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하실 겁니다. 다만 가격이 살짝 높다는 거, 요게 유일한 단점이에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기자차 선크림 티어리스트. 첫 번째 제품은 요거 유명한 거죠. 토리든의 다이브인 모이스처 선크림. 요거는 저는 B 주겠습니다. 촉촉한 사용감이 특징이고 진짜 수분크림처럼 되게 부드럽게 바르는 게 강점이에요. 다만 요게 수분크림 중에서 살짝 무거운 느낌이 좀 들었고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좀 번들거림이 올라오거든요. 유기자차 대부분이 번들거림이 있긴 하지만 토리든 게 이게 완전 국민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. 지성 피부보다는 좀 건성, 복합성 피부 이 정도에 적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선크림, 요것도 저는 B 줄게요. 이거는 되게 토리든이랑 거의 비슷했어요.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정말 그렇다. 그래서 이것도 건성분들이나 복합성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하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. 그리고 세 번째 유기자차, 이건 넘버진의 1번 청초 진정 맑은 선크림 A등급 줄게요. 이거는 진짜 지성분들이 정말 환장할 만한 제형이거든요. 완전히 수분크림처럼 딱 그냥 발려요. 흡수도 싹 되고 유분
볼륨감도 정말 잘 잡았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강추하는 제품, 특히 지성 남자 피부에는 정말 착 붙는다. 그리고 네 번째 수분 크림, 요거 스킨푸드의 베리 수분 선크림, 이거는 C등급이에요. 이게 사용감은 넘버즈인보다 조금 더 묽습니다. 흐르는 로션처럼 되게 묽은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발림성은 정말 좋아요. 근데 아쉬운 점이 정말 명확해요.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. 발림성은 진짜 좋긴 한데 좀 자극이 있어서 저한테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벤튼의 치카 수분 선크림, 저는 이거는 무조건 S등급 갑니다. 이거는 유기자차의 좀 끝판왕이에요. 아니 이렇게 자극이 없을 수가 있나? 유기자차가 이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. 저희 PD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몇 통째 완전 재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 정착템으로 요 아떼거, 벤튼 같은 경우에도 유기자차를 발라야 될 때 이럴 때는 요걸로 발라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까마잡잡한 분들, 여드름 자국 고민인 분들, 올해도 역시나 여름이 길다고 하는데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제대로 피부 관리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띄워드린 이 영상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.